네, 한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서울 화곡동 지도입니다. 경매에 나온 집들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둔 건데 지도의 빈틈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화곡동은 특히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많았던 곳인데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빌라 매물들이 이렇게 경매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것뿐 아니라 앞서 보셨었던 인천 미추홀이나 부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매에 넘겨진 빌라들 가운데는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현장을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 한 동에서만 6채가 전세 사기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보증금을 받은 후 집을 비웠는데 압류된 집 6곳 가운데 4곳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신가요? 누구세요? 혹시 이 집 경매 넘어간 거 아시나요? 몰라요. 경매가 진행 중인 또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한테 인생이라고 봤는데 그 친구가 잠깐 지금 와가지고 잠깐 제가 와 있거든요. 거주자는 부동산 직거래 앱을 통해 무보증 단기 월세로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주인은 누군지 모르겠고 어플을 해가지고 현금을 돈 줬었어요. 그 현금 몇 달을 사시는 걸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한 집은 경매가 낙찰됐는데도 낙찰자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낙찰자가 와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좀 열어달라고, 안에 있는 거 아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이제 저희 집에 와서도 왜 혹시 아시는 분 있냐, 연락이 되냐. 부동산 직거래 앱에는 지금도 같은 아이디로 화곡동과 미추홀구 등의 빌라 매물이 무더기로 올라와 있습니다. 모두 무보증 단기 월세입니다. 게시자는 스스로를 부동산 업자라고 소개합니다. 단기월세고 3개월 상납조건이에요. 임대 사업 하시는 분이 압류하고 가압류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보증을 받지 않고 그냥 2천원 받고 단기월세 해가지고 그것만. 전세 사기 임대인과 함께 경매 넘어간 집으로 월세를 돌리는 게 의심되는 상황. 압류를 진행한 허그 측은 문제점을 인지하면서도 관리 권한이 없어 강제 퇴거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인들이 경매 물건이 낙찰되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소유권이 살아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단기 임대차로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관리 주체에 좀 권한 강화가 필요하고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그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 부당 이득을 막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합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수백 채의 주택을 매입한 뒤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 백모 씨의 집 앞입니다. 각종 고지서와 연락을 달라는 세입자들의 쪽지들이 쌓여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이러한 호소에도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린 집주인 백 씨. 하지만 저희는 백 씨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초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백 씨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 2억 8,500만 원을 내준 인천의 한 오피스텔. 경매로 넘어갈 집인데 현재 새로운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네, 저 SBS의 안상우 기자라고 합니다. 지난달 말 입주한 이 세입자는 6개월치 임대료 500만 원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인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돈이 회전이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집인 줄 알았죠. 전세 사기 일당, 이른바 2400 조직의 바지 사장 김모 씨가 보유한 서울 화곡동 주택도 상황은 마찬가지. 허그가 3억 원 넘는 보증금을 대신 내줘 전세 세입자가 나간 후 보름 만에 단기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심하다면은 그런 내용 자체가 아예 언급이 없었으니까 설명을 해줬으면은 안 했겠죠. 허그 등 보증기관들은 악성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내준 뒤 피해 주택을 경매로 넘겨 원금을 회수합니다. 하지만 잦은 유찰로 매각까지 통상 1년 반 정도 걸리는 점을 악용해 그 사이에 세입자를 들이는 겁니다. 악성 임대인 대신 허그가 나라 돈으로 대신 내준 보증금은 1조 2천억 원이 넘지만 회수율은 불과 20% 수준.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악성 임대인들이 몰래 수익을 챙겨도 막을 방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낙찰이 되기 전까지는 임대인한테 사용 수익권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보완해서 계산을 해야 할 사각지대라고 생각됩니다.
임대인들은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밀린 세금을 내거나 주택 하자 보수에 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애인 차인들한테 돌려주기라도 하면은 저도 이자를 좀 줄일 수 있는 면이 있잖아요. 일단 그런 변제도 조금도 안 되고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동시에 허그 등 보증기관에 사용 수익권이 넘어오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 네, 안상우 기자와 이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참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서 좀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월세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그 SBS의 취재가 시작되자 허그 측도 최근에야 이런 문제점을 인식했다, 문제점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돈으로 대신 변제해 준 집들로 악성 임대인들이 월세 장사를 또 하고 있는 건 매우 부당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허그 측은 수사기관에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은 없는지 검토해 줄 것을 최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막아야 할 텐데 그럼 뭐 좀 새로운 사기 수법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전세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 사기와는 유형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임대인들이 파산 상태에 놓여 있고 그리고 집은 언제 경매에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충분히 알려주지 않고 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안심 전세 앱 같은 이런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로 사기 예방은 충분하다라고 밝힌 적이 있지만 저희 보도 내용처럼 법의 사각지대에서 새로운 수법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지금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된 겁니까? 네, 여야가 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오늘도 법안 소위를 열고 논의를 했지만 또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야당은 계속해서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이 떼인 보증금까지 먼저 변제를 해주자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인정 요건 부분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결국 전세 사기로 인한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정부가 떠들썩하게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진척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는 16일에 여야가 모여서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과연 이때 그 합의점을 도달할 수 있을지 그게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법안이 서둘러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경제부 안상우 기자였습니다.